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좀 어떤 영업 초보 이분이 세일즈 입문을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강사님, 저는 세일즈 업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세일즈도 적성이 있을까요? 어떤 쪽에 제가 종사해야지 좀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자동차 업종도 좀 알아보신 것 같고, 보호 업종 같은 것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유형 세일즈, 무형 세일즈.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보면은 자동차 업종에서는 정말 탑5, 그 회사에서 탑5 영업에 실적을 올리신 분이 보험업계에서 와서 잘 안 되신 것 같고, 또 이런 보험업계 같은 데서 안 되신 분이 이 제품 영업으로 크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 영업을 1등 하신 분이 또 이쪽에 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즈 업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적성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어떠한 좀 특정 분야에서 안 됐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일즈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확률을, 물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결국 성공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성공의 어떠한 각도, 실적의 어떤 각도, 이런 것들이 어떤 업종하고의 그 사람의 적성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세일즈 업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무형 비즈니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짧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유형 비즈니스, 무형 비즈니스. 유형 비즈니스 보겠습니까? 대표적인 자동차, 화장품, 부동산도 영업이죠? 유형이죠, 유형. 무형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나 어떤 금융 서비스, 사실 주식 영업 여러 가지 다 이게 무형 비즈니스라, 서비스 영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 영업. 무엇이 어려울까요? 무엇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당이 많은 건 어려워요. 수당이 많은 건. 그러니까 수당이 많은데 쉬울 리가 없죠. 수당이 많은데 쉬우면은 회사가 그 영업사원 고용을 안 해요. 회사가 그냥 마진을 먹지. 수당이 센 이유는 뭐냐면 판매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수당을 세게 주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문 세일즈맨을 고용하는 것인데, 자, 유형이 어려우냐 무형이 어려우냐가 무의미한 질문이고, 수당이 많은 그 제품이 영업이 어려워요, 특징이. 자, 제가 아는 한 무형 비즈니스에서 가장 수당 체계가 높은 게 보험 쪽이에요. 보험은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은 비교적 판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당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러나 종신보험이나 법인계약 같은 경우는 수당이 굉장히 세죠. 대신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맹고객 찾기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보험업종에서 커미션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선박이에요, 선박, 손해보험. 여러분 선박보험은요 정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기도 어렵고, 선박은 선박은 보통 커미션이 억 단위. 예, 큰 배 있지 않습니까? 몇천 톤짜리, 아니면 대형 화물선 이런 거, 배 같은 경우 무조건 이 해상보험이, 여러분 항상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무슨 화재, 무슨 해상, 있죠? 원래 손해보험은 건물 화재,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해상, 이 배 무역, 여기서 이게 근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 명칭은 무슨 화재, 무슨 해상, 이렇게 붙은 거예요. 무형 세일즈에서 가장 커미션 쓴 게 제가 아는 선박보험 취급하시는 분들이 수당 제일 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1년에 보통 한두 건 터트리는데 수당이 보통 억 단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적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위가 세요, 아주. 대신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 선박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엄청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형 비즈니스 중에서는 그쪽이 제일 셉니다. 유형 비즈니스도 여러분 가장 커미션 높은 게 뭐예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수천억짜리 부동산 빌딩 이런 거 영업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커미션 엄청 세요. 엄청 세. 대신 판매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건물주들 다 만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유적지한 건물이나 그런 괜찮은 부동산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 커미션 굉장히 셉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형차 같은 경우에 커미션이 박하죠. 벤츠나 BMW 아니면 벤틀리 이러한 또 차 중에서 제일 비싼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벤틀리가 뭐예요? 그 롤스로이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판매하기가 어렵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5억 6억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커미션이 당연히 셉니다. 대신 판매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당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특징이 뭐냐면요,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수당도 많겠죠. 대신 그런 것을 살만한 고객을 찾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판매하기 쉬운 것은 수당이 적고, 판매하기 어려운 것은 수당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 업종을 선택하실 때 수당을 집중하시겠죠? 그럼 그걸 따지면 돼요. 제품 가격이 얼마짜리인가. 제품 가격이 비싸면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가맹 고객 찾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 자, 유형 비즈니스는 되게, 자, 쉽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휴대폰 영업을 합니다. 휴대폰 영업. 그러면 여러분 되게 제품을 영업할 때 어떻게 해요? 이익을 얘기해, 이익.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이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고객님, 이 물건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영업을 전개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홈쇼핑에서도 맨날 시청자한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옷을 보여주거나 여행 이런 건 이익을 얘기하잖아요. 이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이익을 당신한테 가져다 줄 거다. 보통 이 제품 비즈니스 특징이 이익을 얘기해, 이익에 집중해. 당신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볼 거라는 거. 근데 이 무형 비즈니스는요, 이익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무형 비즈니스 갖고 이익을 얘기하면은 고객들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당장 나한테 무엇이 이렇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구매한다고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그것이 당장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이익을 얘기하면 고객들이 클로징 하기가 어렵죠. 그분들한테는 손해를 얘기해야 돼요. 손해. 이걸 안 하시게 됐을 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서비스를 안 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실감나게 얘기할 때 니즈 관계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무형 비즈니스, 대표적인 게 보험 상품인데 보험 상품 보겠습니다. 대개 고객 가장의 어떤 유고시에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 고객님의 암에 많이 걸렸을 때 그 확률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럼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주변 고객 가족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입히는지, 뭐 연금 같은 걸 준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개 손해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하느냐,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을 할 때 세일 클로징이 잘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형 무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과 수당은 그 가격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 다음에 대개는 제품 비즈니스, 이 유형 서비스, 유형 물품은 이익에 집중하고 무형 서비스는 대개 손해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이 유형 서비스는요, 결국 경쟁력이 제품에서 나와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죠? 제품이 좋지 않으면 판매하기 어려워지겠죠? 제품이 좋으면 경쟁사에 독보적이면 굉장히 판매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만약에 제품의 차이가 없다면 이 회사 제품이나 이 회사 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저희 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상품인데 저희 회사는 이것을 똑같은 기능인데 900만원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진이 줄게 되겠죠. 마진이 줄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쟁력, 이것이죠. 무형 서비스는 제품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하기가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영업인의 확신에 걸려 있어요. 확신에. 서비스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혜택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인의 확신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체험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비자가 쉽게 체험할 수 있으면 판매가 쉬워요. 자, 보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종신보험을 판매가 어려우냐? 죽음을 체험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정말 죽음의 위기에 도달했던 사람들은 이게 세일즈가 됩니다. 체험해 봤겠어요. 근데 대개 여러분들 그런 죽을 지경의 병에 걸린 사람은 거절체, 보험회사에서 건강 문제로 거절하니까 오히려 판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무형의 상품을 체험을 시키는 게 관건인데 이 체험을 대개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영업인이 굉장히 실감나게 정말 내가 느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니즈와 느낌 세일즈라는 특강이 있죠.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형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 체험 비즈니스. 당신이 이 서비스를 체험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를 상상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이랬을 때 세일즈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 밑에 강의 보면 느낌 세일즈라는 게 그래서 나온 강의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이 그런 상품을 취급할 때는 그 느낌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은 오히려 쉬워요. 만져보면 되니까. 만지고 당장 내가 써보면 되니까. 자동차도 타보면 되니까 이 차 좋네. 그죠? 느낌을 고객들이 받기가 되게 쉬워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그 집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부동산 정보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가서 체험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느낌을 소비자가 바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형 세일즈는 그것이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또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인지 후에 제가 세일즈 프로젝트 7단계 특강에서 니즈 관계 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 이들이 클로징하는 기법은 유형 세일즈는 시야를 얘기해요. 항상 고객님 이 제품은 곧 품절됩니다. 그죠? 홈쇼핑을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고객님 이 혜택은 이렇게 해서 쭉 타이머가 돌아가잖아요.
이 제품은 이번 달에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있지 이럴 때 통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만 이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주에만 이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한정 수량이다. 꼭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 비즈니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시한을 얘기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곧 마감됩니다. 이게 가장 클로징 기법입니다. 그럼 무역 세일즈는 뭘까요? 무역 세일즈는 물론 어떤 보험료율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보통 자주 있는 터닝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무형이기 때문에 그게 고객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개는 고객님 지금 만약에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효과랄지 아니면 어떤 특정 특약이랄지 그 혜택을 얘기해요. 유형에서는 시한을 얘기해요. 지금 하셔야지만 이 제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무형에서는 지금 하셔야지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홈쇼핑이랄지 다양한 세일천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 보면 이게 극명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파느냐 서비스를 파느냐, 이익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손해를 얘기하느냐, 제품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확신을 보여주느냐. 그죠? 여기 그러니까 체험 상품이니까 딴 이 상품을 체험해본 사람들 어떤 댓글 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시한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혜택을 얘기하느냐. 물론 무형도 시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상품은 이번 달부터 종료가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서로 제가 이제 딱 정했는데 이게 꼭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유형도 손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객님 이 상품을 지금 구매하시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영역을 정확히 나누는 건 아닌데 대개 무형 세일즈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고 유형 세일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자, 내가 유형이든, 자, 유형 상품인데 무형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특화된 서비스. 이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고객님한테 플러스로 이런 무형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고장났을 때 제가 카센터를 연계해갖고 이렇게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을 싸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쓸 때 반대로 무형 세일즈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이 이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만약에 구매 안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클로징력이 더 강화되고 니즈하기가 잘 되겠죠. 무형인 경우는 손해만 얘기하시 이 물건을 이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아마 당분간 앞으로 이런 이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또 어필할 수 있죠. 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그 세일즈맨이 영업자가 확신을 갖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지겠죠. 그죠? 무형을 상품을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제품으로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자기가 구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그래서 유서 같은 게 다 등장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유서를 한번 쓰게 한다든지 그런 죽음의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고객이 어떠한 느낌을 갖는지를 강하게 푸시하는 것, 어필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게 제품으로 화해요. 제품화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암에 걸렸던 분들의 어떤 투병기랄지 그런 것도 실제 보여주면서 그 제품화돼요. 이런 식으로 유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도 역시 시한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또 혜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무형도 혜택을 얘기하겠지만 그다음 이 상품도 결국 이번 달에 종료가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형이냐 무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죠? 고객들한테 어떤 부분을 크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걸 판매했을 때 나한테 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가입시키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또 고객들에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일즈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다 이렇게 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고객이 막 하는 거예요. 고객이. 왜 내가 알았던 자동차나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케어 서비스가 도입되고 거기에 또 어떤 혜택이 있고 그죠? 내가 생각했던 보험이 아니더라. 그 보험을 가입했더니 어떠한 이익이 생기고 또 어떠한 혜택이 있더라. 그러게 되면 고객들이 틀이 깨지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세일즈가 돼요. 다시 말하면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영업할 수 있고 똑같은 제품을 판매해도 어떤 분은 고질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저질적이 있는 이유가 수당 체계에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그 포장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여기서 세일즈맨 영업인들 아니면 지금 영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싶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다양한 부분을 한번 놓고 해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떤 체계에서 일하는지 어떤 수당 구조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이미 영업하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이건데 그럼 내 제품의 이익은 무엇인지 안 했을 때 손해는 무엇인지 나는 이 제품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느낌을 줄 것인지 아니면 확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클로징할 때 시안으로 클로징할 것인지 혜택으로 클로징할 것인지 이제 명확하게 정제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실제 제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롤플레이를 하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 제품을 내가 이렇게 판매할 것 또는 이 제품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실제 롤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롤플레이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그 리조하기 1단계인 것이고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일즈 상담 기법의 고수가 되는 것인데 그건 다음 강의에 이제 차차차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무형 세일즈, 유형 세일즈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클로징을 요청하는지, 행동을 익히는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강의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시고, 내용 들어서 아이디어가 또 인사이트가 생기시면 바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댓글 통해서 실전 영업에서 부딪히는 궁금함들 알려주시면 제가 항상 특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원래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영업이 더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위에 굴하지 마시고, 또 주말 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